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한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정수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성수 의원입니다. 무주 군민의 한 사람으로 군정을 바라볼 때 너무나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져서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조금이라도 충족시켜보고자 소통과 화합으로 민생을 제대로 챙기자라는 뜻의 소화제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지난 6.4 선거에 출마하여 지금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동안 각 실과의 업무보고,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시정 요구도 하였습니다만 아직 갈 길은 멀고, 아니 끝이 없겠지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고 최선을 찾아가야 하는 길이기에 우리 군의 수장인 군수께 질문하고 확인하고픈 것이 많으나 주어진 시간이 있어 3가지만 질문하니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이 의료 서비스 수준은 약화되면서 적자폭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황과 개선 방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을 본 의원이 지난 11월 17일 5분 자유 발언에서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보건의료원을 어떻게 운영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무주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이렇게 의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성수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번과 이번 마찬가지로 이 보건의료원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소정한 의견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의료원 역시 적자폭이 항시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보건의료는 공공성에 대한 목적이 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적자폭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그동안 취임 이후 줄기차게 개선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개선에 대한 논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우리 보건의료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의료원 33개와 적십자병원 5개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도립의료원 관련도 항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의료원의 지속적인 적자는 잘 아시다시피 환자 수 감소와 무관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내원 환자의 감소는 주민들의 진료 행태가 바뀌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자녀들이 도회지에 있는 병원을 선택하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공간상 줄이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고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의료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것 또한 환자를 감소하는 원인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진료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공중보건 의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봉직 의사를 내년에 채용해서 의료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봉직 의사에 한 분에 모시는데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는 보건복지부 신규 공중보건 의사의 배치 시에 우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황용 의료원장님하고도 몇 차례 대화를 제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모시고 그래서 만전을 기하는데 어렵지만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이 잘 되려면은 의료진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드는 관계로 많은 분들을 모실 수는 없지만은 한 분도 모시고 공중보건의사를 좀 뛰어난 분을 모시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보건의료원 직원들에 대한 인식 또는 개선 교육 등을 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 5분 발언과 사무감사에서 아마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올린다고 한다면은 그런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집 내 견학에 있는 의원들을 보건의료원에 집중 공동으로 운영하고 응급실은 무주군이 직접 운영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자는 방안에 대한 우리 무주군 의사의 면담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희망적이지는 않습니다. 개헌한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입장과 애로가 있기에 지금 당장 이렇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장래에는 변화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무주군 의사회, 의회, 전문가 등이 함께 모여 이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나누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요양병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사와 공중보건의사를 채용하여 진료, 입원 등을 운영할 수 있으나 요양병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가 없는 실정이어서 요양병원으로 전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원 3층과 4층을 독립적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시설, 병실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충분히 논의하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을 행정 및 진료 업무를 분리하여 응급 환자의 신속한 처치와 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요양병원 전환 부분 등과 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주민들에게 남아있는 보건의료 이미지를 바꾸도록 꼭 노력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이제 답변하시는데 본 의원의 이제 5분 발언의 이제 첫 번째 내용이죠. 그 읍내 개헌하고 있는 의원들을 의료원으로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안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의사회를 면담 결과 희망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직접 면담을 하셨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예, 직접 하시지는 않았죠. 예. 아마도 이제 그 담당 그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만나셨겠죠?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군정을 책임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군수님이 아닌 담당 과장이 대충 우리 의사분들의 의중을 떠보는 식으로 확실한 안이나 그런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대충 개요만 설명하면
그런 당연히 반대 의견이 나올 것이고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에는 아직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첫 번째 안이 실행이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 시골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일대 개혁안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복지부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보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읍내에 있는 일반 의사분들하고 그냥 티타임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는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면밀하게 부딪혀야 되고요. 꼭 읍내에 있는 분들만 가지고 할 생각을 갖지 마시고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할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읍내 기존에 있는 개업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읍내에 개업하신 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그 기회를 이분들이 거절한다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5번 발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것을 잘못 좀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 답변서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조금 축약을 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그래서 병원 진료의 이제 형태가 바뀌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답변서에 보면 이제 첫째 인근 대도시와 접근성이 이제 굉장히 많이 향상이 됐다. 우리 뭐 대전 30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둘째는 이제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다. 셋째, 우리 도시 지역에 사는 친인척들의 권유 등에 의해서 어려운 환자 수가 급감한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었는데 그렇다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어려운 운영에 대한 것도 근본적인 상황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냥 미봉책으로 그걸 현 상태를 고정화시켜 놓고 거기에 대해서 개혁이라고 보다는 업무 개선 수준밖에는 될 수가 없겠죠. 근데 개혁이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근본적인 걸 흔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군수님께서 근본적인 대안까지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 의견과 제가 아까 답변 올린 사항과 함께 접목하면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대화를 갖도록 하는데 제가 주관해서 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제로 베이스에서 놓고 이 보건의료원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꼭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서도 이제 개혁하고 지금 현재 5분 발언 이후에 이제 보건행정과에서 나름대로 대안을 찾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자체가 셀프 개혁이죠. 네. 보건행정과에서 스스로 하는 셀프 개혁입니다. 어느 누구도 웬만큼 독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상처의 고름을 자기가 짜낼 수가 없습니다. 칼을 댈 수가 없어요. 셀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지만 그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보건의료원 개혁에 대해서 우리 군수님과 또는 의회 또 외부의 전문가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의원님 생각합니다.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자되는 농민 실행 방안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우리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드시겠다고 이제 선거 공약도 하시고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농민을 부자되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제가 답변이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마음에 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하고 조직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확실한 세부 계획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꼭 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답으로 드리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네.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되는 농민 실현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소비자가 떠올릴 수 있는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머루 등 우리 군을 대표하는 과수작물에 대한 지원은 농가의 소득 증대와 우리 군의 과수 인지도를 높이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무주의 대표 농산물 육성과 더불어 우리 군에서 생산된 바른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데는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자연 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이라는 무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농산물에 대한 전략적 육성과 지원이 부족했던 점 또한 이제는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제고 2주의 정책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의 지원이 편중되었고 이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 농가는 영세성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러한 문제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직시하고 분석해서 농민도 부자되는 무주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농사일에만 전념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농업인도 학습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가 충만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의적인 농정 인재 양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젊고 유능한 인적 자원을 무주군의 선도 농업 인력으로 매년 10명씩 선정하고 전문 교육과 함께 농업 경영자금 융자를 지원해 선도 농가를 육성하고 농촌 공동화의 대안으로 기농, 기촌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단순한 기농인 유치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정서적인 공감을 통해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농업인 단체 등 민간 조직과 역할을 분담해서 기농인과 지역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소농 실용화 교육, 반딧불 농업인 대학 운영, 품목별 주산지 중심에 특화된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농업기술 역량을 향상해서 무주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좋은 청정지역에 있는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기반으로 무주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654 농가에 농경지는 425헥타르입니다. 2018년까지 1000농가 800헥타르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EM, 바실러스균 등 농업 미생물을 배양하고 연중 농가에 그를 공급하고 시행하고 있는 오리, 우렁이 농법 지원은 확대하고 성페로몬, 천적 이용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질을 구축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경영비 경감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지원, 초기 소득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직불제를 확대해서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등의 이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우수관리 인증을 정착시켜 무주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무주 농업의 10대 전략 장목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의 지리적 특성과 기후에 맞는 전략 장목을 중심으로 10대 장목을 육성하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무주의 대표 농산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0대 작목의 선정은 기후 변화를 고려한 기상 데이터 분석 자료 등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전략 작목을 선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작목은 지리, 기후적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고령화 정도를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원을 통해 전략 작목 육성할 때에는 유행에 편성한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지 않고 전국적인 재배 동향, 과잉 생산 우려 문제, 소비 확대 가능성 등 다양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지원해 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농가 소득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 모델화 사업과 경영개선 기술, 컨설팅 지원을 통한 500 강소농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와 함께 저소득 농가 경영 분석과 실태조사, 컨설팅을 실시하여 중농 이상의 소득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뿌러미 상품을 개발하고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도록 생산자 조직을 육성하는 한편 농가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소비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 기능성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식품 가공 창업농 육성을 위하여 소규모 가공 창업과 농가에서 개발한 우수 제품 상품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이미지에 맞는 대표 산채 육성 및 가공 산업화, 전통 향토 음식 상품화 등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음식 산업도 육성할 계획이며 유용곤충, 의약품 소재, 약물 작용을 발굴해 농가 보급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정은 수요자 입장에서 농가 경영체 유형별로 특성화되고 차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업농은 조직과 규모화, 계열화의 경영혁신과 비용 절감을 유도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육성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소농은 로컬푸드, 체험관광 등 다양한 농해소득원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영세 고령농은 소규모 다목적 영농시설 지원, 고령농 육묘 지원, 농작업 대행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농업복지 서비스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 목적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이 편중되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여 토지부담, 자부담 능력이 있는 일부 농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영세농도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역량에 맞는 다양한 사업 메뉴를 개발해서 분농과 빈농어 양극화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165평방미터 이하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성수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되지 못했을 거로 사료됩니다. 평생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몸바치온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농촌 현실을 잘 알고 농업에 대한 애정 또한 제 딴에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부도 하고 있습니다. 부재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그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무주 농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친환경 농업을 이제 확대해 나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친환경 농업 경쟁력 부문 예산이 2014년 35억 5,78만 2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2015년 내년 예산은 6억 1,500, 9만 6천 원이 감액된 29억 3,568만 6천 원입니다. 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예산은 감액 편성하면서 친환경 농업을 강조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서 각 과별로 1,00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제를 받도록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림과 포함, 산림소득을 포함한 일까지 전부 다 검토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그랬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사업별로 발굴을 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뜻은 이제 정액 편성을 하고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다 했는데 실무부서에서 만족하지 못한 예산안이 올라왔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그 말씀 중에 이제 10대 전략 장목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10대 전략 장목. 어떤 장목이 10대 전략 장목입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아마 시간상 어렵겠지만은 그 이제 그 품목 제목 이름이라도 뭐 사과, 포도, 천마 이런 몇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가 있을 텐데 그 품목 이름 예. 예. 조력을 좀 해주세요. 담당 부서에서. 네, 조력을 조금만 해줬으면 예, 좋겠네요. 예. 그거 뭐 군수님 다 10가지를 애우고 계시진 않았을 걸로 믿고요. 여섯 가지 하고 천마. 그럼 8가지. 네, 이 부분. 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생각나는 대로 네. 사과, 포도, 복숭아에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천마하고 그리고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 인삼이 포함됩니다. 인삼이요? 예. 네, 그렇게 10개네요. 이게 이제 그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 특히 이제 농가에서는 우리 군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알아야 그 정책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보응을 해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요. 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산과 조직 개편이 끝나고 나면은 상세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리 그 농민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정보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이 품목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이제 친환경 농업과에서 예산을 이러한 품목들, 사과,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토마토, 딸기, 블루베리, 머루유, 인삼, 이 품목이 거의 대부분 이제 원예 특작이라는 항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원예 특작 품목인 것 같은데, 우리 그 고품질 원예 특작 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 57억 5,774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근데 이제 2015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48억 3,051만 6천 원입니다. 무려 19.2%가 19.2%인 9억 2,722만 4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더 기가 막혀요. 내용을 보면 천마 클러스터 사업에 10억 7천만 원,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사업 2억 7,600만 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요 신규 사업임을 이제 감안을 하면 기존의 원예 특작 부분은 무려 22억 7,322만 4천 원이 감소한 34억 8,400만 원입니다. 무려 40%나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무슨 재원으로 이렇게 40%나 감소를 시켰는데 예산이 그 또 재원이 있어야 이렇게 10대 품목을 육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을 좀 군수님께서 답변을 구체적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지금 자료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농 이상 대농들에 대한 지원은 감소하고 새로운 1,000만 원 미만의 농가들이 68%나 됩니다. 68%를 위한 농업 행정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분들이 소득을 올리지 않는 한 그래서 2천만 원 제 임기 동안에 2천만 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농가들이 50%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지금에 있는 68.5%의 반절 정도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대농이 됐든 중농이 됐든 데 많이 심지어는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서너 번 아마 10번도 더 할 수 했던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통틀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양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발굴하는 데 있어서 무의미하게 계획도 없이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친환경 농업 부분에 답변하신 거와 이제 그 같은 맥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농을 이제 1,000만 원 이하, 소농을 이제 2천만 원 이상 소득 배가 운동 뭐 이런 식으로 소농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된 거는 소규모 다목적 비닐하우스 사업 2억 7,600만 원 이게 다예요. 그 외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 소농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 이제 로컬푸드 활성화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대농은 로컬푸드하고 큰 상관이 없거든요. 뭐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뭐 군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갑자기 모든 사업을 발굴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발굴을 해서 제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예, 의원님 예. 조금 설명을 제가 조금 더 예, 드리도록 추가 하겠습니다. 설명 이해해 좋습니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무과에다가도 내년에 그전에 화전을 했던 땅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화돼서 지금 근 30% 육박하지 않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지금 접어들어서 그런데 그런 땅들이 묵어 있는 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몇 시간씩 하는 공공근로 어른들을 하는 것보다는 건강도 유지하고 소득도 올라가는 방법의 하나로 법인체를 구성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여유가 있는 분들끼리 그 중에서도 좀 투자하고 지원하고 했을 때 함께 공동 작업을 해서 소득을 갈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요청토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사업 발굴해서 우리 농민 예. 진짜 부자 되는 그런 사업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 만들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에 보면 농업 관련 총 예산, 그러니까 각 과를 불문하고 기술지원과, 친환경 농업과 또 우리
어디입니까? 저 건강휴양도시과의 농업 기반 시설 뭐 이런 걸 총 합하면 2014년도에 437억 3천만 원의 예산이었어요. 근데 민선 6기가 들어서면서 이제 앞에 뭐 똑같은 두 가지 안하고 연결됩니다만은 구호와는 다르게 428억 9천만 원으로 민선 5기보다 농업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이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발굴이 아직 약간 못됐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서 사업 발굴해서 반영시키겠다 이렇게 군수님 말씀을 그렇게 이제 믿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세부 내용 물론 세부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부 내용이 중요하지만 또는 그 지원이나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표현되는 1차적인 기준이 아무리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구호에 그치는 농민도 부자 되는 무주가 아닌 진실로 농민도 부자 되도록 사업의 내용이 좋아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군수와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보다 더 고민과 노력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력해서 다음에 예산 편성해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꼭 하겠다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세 번째 반딧불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딧불 축제를 하면서 청정무주를 자랑하는 우리 군의 상징인 반딧불이의 보호, 나아가 정식을 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호뿐만 아니라 정식 문제도 그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을 해왔고 소기의 성과가 또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반딧불이 서식지로 보호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천연기념물 보호지역 3개소와 다발생지 4개소가 있고 이 지역에도 많은 지역에서 반딧불이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을 반딧불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서식지 내 반딧불이와 그 먹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서식 환경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애반딧불이 같이 수중에서 사는 반딧불이의 보호를 위해 습지나 수질 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먹이 자원의 밀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먹이의 밀도가 낮을 경우 이를 보충해줘서 반딧불이의 개체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식된 애 반딧불이는 알, 유충, 성충 등을 시기에 맞게 방사해서 보건지역과 보호지역에 안정적인 밀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출현 시기에 모니터링을 해서 관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나 늪 반딧불이처럼 땅 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 이외에 서식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 훼손이 이루어졌을지라도 인위적이고 강압적인 환경 조절보다는 반딧불이 실태 조사, 서식지의 온도와 습도, 데이터 축적, 기타 반딧불이 서식 환경을 분석해서 보다 자연적인 환경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반딧불이 밀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농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 농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제초제 사용 건절 등 서식지 주변 농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 정화와 보호, 감시 활동을 통해 최적의 반딧불이 서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도 있습니다. 다음은 반딧불이 정식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주군은 반딧불이 대량 사육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국내 최고 권위를 자부하며 사육해 오던 중 3년 전부터 규명되지 않는 질병으로 인해 대량 사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반디뿌리 질병 극복과 예방을 위해 연구소의 기존 사육시설과 당산리 에반디뿌리 사육시설로 이원화해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하고 자연 채집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군을 형성하는 등 사육 기술의 연구에 더욱 매진함으로써 안정적인 대량 사육과 반딧불이 복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반딧불이 사육 연구에 머물던 연구 영역을 운문산 반딧불이와 늪 반딧불이 생태 연구를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현재 인위적인 사육 방법에 많은 진전도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육 기술이 정립되면 특허 등록을 통한 지적 재산권을 확보해서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실하게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반딧불이 보호를 위해서 우리 군수님께서 각별한 관심과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또 그 실제 정책과 이런 현실이 좀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 중에 반딧불이의 그 보호를 위하여 습지나 수질 환경을 보호 관리하고 먹이를 보충해 준다. 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먹이라고 하는 건 다슬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반딧불이 애반딧불이는 그렇다고 애반딧불이 먹이 다슬기. 이제 늦반딧불이 먹이는 이제 그 산에 달팽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올해 달팽이를 지금 먹이를 주는 사례는 거의 없죠. 지금 네. 친환경 농업과에서 달팽이를 지금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는 없죠. 다슬기만 있죠. 네. 그래서 다슬기로 알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데 반딧불이 생태 보전지구 여기가 이제 그 우리 잠두 이쪽이죠, 그죠?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반딧불이 생태 보전지구 인근에서 납덩이를 잔뜩 달고 이게 배로 끌고 다니면서 강바닥을 막 훑고 다닙니다. 이것이 그러면서 다슬기를 몽땅 채집을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군수께서 말씀하신 수질 환경을 보호하고 먹이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좀 배치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구간별로 이래서 면허를 내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불법입니다. 그런 불법 건조를 위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의 감독도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군민들의 의식도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우리 부서에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근절되도록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지에서 와가지고 밤에 몰래 아주 납을 맨 밑에 사가지고 아주 좁은 그물망으로 해서 새끼들도 다 잡아가는 현실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제 그 불법 어로 행위나 다슬기 채취 행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훈 의원의 그 내용은 그 부분이 아니고 군청에서 정당하게 허가를 취득을 해서 다슬기를 채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포교에서 잠두 1교 사이에 허가를 내줬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건 업무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고 계신 것 같으네요, 군수님께서. 그러니까 작은 것은 못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은 것은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거는 못 잡게 돼 있는데 1.5cm 이상 돼야 네, 되는 그런데 이 그물로
그물에 납덩이를 이렇게 달아가지고 배로 이렇게 끌고 가요. 예, 예. 그러면 그게 작은 거든 큰 거든 심지어는 물고기까지도 다 잡힙니다. 근데 이분이 양심적으로 큰 것만 이렇게 몇 개 고르고 뭐 이렇게 이제 어미 그 다슬기만 고르고 나머지를 강물에 다시 뿌려주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 그래요? 제가 아까 그 납덩이 관련해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지금 제가 잠깐 조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납덩이가 아니랍니다. 그 납덩이는 아니고 그 전에는 그랬는 것 같아요. 아니고 이제 그게 스탠레이 젤 같은 거랍니다. 그게. 예. 그러면 본 의원이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그 납덩이 달린 그물은 그럼 어디 이제 만약에 의원님께서 제가 잘못 말씀하신 찍어 그런 왔나요? 부분이나 예. 할 수 없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뭐 스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본 의원이 찍어온 사진이 있어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현장 사진이. 예, 예. 아무튼 우리 뭐 그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셨을 리는 없으리라고 보고 시정 조치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문산 반딧불이나 늪반딧불이처럼 이제 땅 위에서 서식하는 반딧불이는 땅 위의 서식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비 탐사를 명목으로 반딧불이 보호 지역인 이 갈골, 콩밭 가든 맞은편에 있는 그 갈골에 황토 시멘트로 포장을 하겠다는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멘트 부분에 대해서 황토 시멘트가 일반 우리 시멘트보다는 친환경적이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절대 친환경적일 수가 없습니다. 모양만 황토 모양이지 시멘트 물탈 섞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멘트에 대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멘트가 이렇습니다. 요즘은 폐타이어, 폐고무, 소각재, 하수 슬러지 등 온갖 쓰레기들이 시멘트 재료로 사용됩니다. 심지어 자동차 폐부동액과 대형 건물의 폐냉매도 시멘트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쓰레기들과 석회석을 혼합하여 소각하고 난 재가 바로 시멘트라는 거죠. 과거에는 이렇게 안 했답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IMF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이거 시멘트 업계가 수익성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심지어는 일본에서 그 쓰나미 이후에 방사성 폐기물까지도 들어와서 시멘트에 섞인다고 이게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인 황토 시멘트 이것이 반딧불이가 이제 살아야 되는 우리 갈골의 신비탐사 도로로 포장을 한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안 되죠. 예? 절대 안 되죠. 근데 예산이 그 올라갔다니까. 말씀대로라고 예산이 한다면은 계산이 되었습니다. 예. 전문가 의견을 받고 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이 황토 시멘트가 그렇게 크게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연이거든요. 신비탐사 반딧불이는 이건 자연이거든요. 그냥 맨흙 밟고 이렇게 그 관광객들도 신비탐사를 가는 것이 더 기억에 남을 겁니다.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반듯한 길보다는. 예. 뭐 군수님께서 또 제고를 해주신다니까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아까 또 말씀하신 것 중에 반딧불이 사육 연구를 하여 특허 등록 등을 이제 하겠다. 반딧불이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 군이 확실하게 선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보니까 또 예산서를 보니까 반딧불이 연구소 예산은 2014년도에 9,89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7,007만 원으로 무려 30% 정도인 2,890만 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원래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여기서 또 몽땅 감소가 됐거든요. 이런 예산 가지고 반딧불이 연구해가지고 특허 등록하고 뭐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력을 좀 해주도록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특허를 낸 부분은 애반딧불이거든요. 지금 다시 주도권을 잡겠다고 하는 건 늦반딧불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그런 데서 오는 그 견해의 차이 아닌가 예산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것은 한번 반딧불이 조력을 받고 연구 전체 예산이 네, 이제 조력을 줄어들었으니까. 받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그럼 네, 그 받아서 조력 하도록 준비하시고 예, 예. 이제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제 예. 친환경 자재를 지원해서 서식 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앞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친환경 관련 예산이 2014년보다 2015년에 감액됐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반딧불이 보호한다고 친환경 농사를 지으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득이 줄어듭니다. 또 소득이 줄어드는데 환경에 대한 고집스러운 철학이 없는 한 누가 친환경 농사를 짓겠습니까? 이 양쪽에서 들을 수는 없겠죠? 말씀하세요. 예, 괜찮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 친환경 농법으로 손해보는 부분을 보전해 주든지 신비 탐사를 해당 마을에서 운영하면서 농가 민박이나 농가 식당 또는 이제 입장료 또는 이제 그 가이드 비용 뭐 이런 것들을 그 농가나 마을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여서 서식지 주변 농가가 직접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새치골 같은 경우를 전번에 그 토론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늦반딧불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탐방객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오미자 뭐 이런 작물들이 쭉 재배가 되는데 이것이 일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는 2배, 3배, 10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은 무작정 제재, 제한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굉장한 우리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우선 먼저 거기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반응들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개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친환경 관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연계돼서 사업비를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인식을 뭐 거의 같이 하고 계시니까 보태면은 이제 행정에서 예산과 이렇게 궤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주민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하는 경우가 보호 효과도 크고 예산도 적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고객한테 도시민들한테 감동도 더 크게 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번 제도 개선 이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 조력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사육하는 그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서 소기 목적을 달성해서 이제 특허권을 애반딧불이 관련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것에 어느 정도는 그것이 예산이 수반되었던 것이 뭐 하우스나 뭐 이런 설치 비용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일반 관리 비용으로도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조금 줄여졌다. 그런 내용으로 좀 조력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예산이 이제 꼭 연구소 예산이 아니지만 다른 곳에 그런 이제 유사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말하자면 스며들어가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반딧불이로 대표되는 우리 청정 무주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간접비 포함해가지고 무려 2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반딧불 축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식지 보호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만은 아까 오전에 있었던 우리 이대석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것이 우회고 어떤 것이 후순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수는 없을 것 같지만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그 반딧불이를 번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청정 환경을 만드는 일. 그러므로 해서 어디를 가도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무주가 될 수 있다고 그런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반딧불 축제가 계속 지속이 되고 내년부터는 곤충과 결합되는 그런 반딧불이가 된다고 그런다면은 환경 축제로서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반딧불 축제를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뭐 명칭이 약간씩 뭐 틀릴 수는 있지만 10여 군데가 넘습니다. 반딧불 축제 하고 있는데 10여 군데가 넘는데 뭐 굉장히 진짜 우리보다 반딧불이가 더 많이 서식이 되고 뭐 이런 곳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말썽 있는 곳도 있는데 대표적인 게 아산이었어요. 충남 아산이 반딧불 축제를 하면서 그 지역에 반딧불이가 별로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채집을 해다가 풀어놓고 반딧불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아주 집중적으로 얻어 터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인근에 보면 이 옥천 동이 같은 경우는 안티마을이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렇게 반딧불 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합니다. 주민들이 군에서 뭐를 크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하는데 거기를 갔다 온 그 고객이 무주 반딧불 축제하고 비교를 하는데 무주는 가면 야시장과 시끄러움과 화려한 쇼가 있고 반딧불이는 없다. 그러나 옥천은 그런 쇼나 이런 건 아무것도 없는데 대신 밤하늘에 반짝이는 반딧불이가 무성하다. 이런 표현을 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반딧불이 자체는 청정 지역의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무주 청정 이미지가 제대로 이제 홍보가 되기 위해서는 서식, 정식 이런 거 보호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그 관계자분들이 정말 뼛속 깊이 좀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호와 정식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뭐 부서 간에 어느 쪽에서는 반딧불이를 키우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다슬기 뿌려주고 어떤 부서에서는 그걸 채집 허가를 내주고 이런 손발 안 맞는 이런 그런 정책이나 또는 이렇게 찔끔찔끔 이런 예산 조금 찔끔 예산이나 이런 거 가지고 좀 생색내지 말고 근본적인 대책과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예. 의원님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축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무주 읍내에서만 개최되는 것은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무주에 가면은 다른 일들은 하는데 실제 반딧불이는 없다. 실제는 있는데도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전도돼 가지고. 그것을 불식시키게 한 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마을, 그 지역을 반딧불 생태 지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농업을 해서 얻은 소득도 올리는 그렇게 돼야만이 국민들이 부자가 되죠. 그래서 저는 첫 번부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게는 작년 11월 달인가 TV로드 전주 초대석에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해서 그때도 제가 반딧불이 축제하고 관련되는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은 나와 있을 겁니다.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대로는 안 된다. 반딧불 증식 사업이 됐든 반딧불 축제가 됐든 그래서 변해야 된다. 차근차근 민간 주도형으로 가야 되고 이것이 이 관에서 자꾸 간섭하다 보니까 그 입맛에 깃들여져서 자꾸 가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한꺼번에 줄 수는 없으니까 민간들한테 좀 이양해야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마을
반딧불이가 있는 지역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그 지역민들과 함께 가는 그런 축제가 돼야 된다. 그런 데는 저는 소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광역 단체장 중에서 요즘 가장 뜨는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요즘 최근에 인권선언 문제, 인권선언 파동으로 인해 좀 주춤하긴 하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뭐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대형 공사나 프로젝트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어봤습니까? 이분들은 전임자가 버려놓은 것들을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시민들이 열광하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밥 짓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묵묵히 설거지하는 사람이 더욱 아름다운 것이 아닐런지요. 대규모 시설이나 프로젝트 이거 포기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새로운 시설이나 프로젝트를 하기보다는 보건의료원을 개혁하고 적자투성이인 시설물들을 정상화시키고 방만한 행사, 축제 등을 조정하여 군살림을 내실 있게 하는 것이 우리 군수님께서도 살고 우리 무주 군민들도 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